안녕하세요. 2,000원의 삶을 분석하는 승무원쌤 김용수입니다. 이번 주 옥탑방의 문제아들, 재미있었습니다. 내용도 충실했습니다. 이찬원 씨 활약 또한 두드러진 그런 옥탑방의 문제아들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 옥탑방의 문제아들은 크러쉬와 절친 여배우가 출연을 했습니다. 이 크러쉬라는 이 가수, 싱어송라이터 가수는 시니어 세대에게는 그리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젊은이들에게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또 실력도 갖춘 그러한 가수입니다. 그런데 이번 옥탑방의 문제아들을 통해서 이 크러쉬라는 가수 이찬원 씨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참 대한민국은 희망적이다. 물론 싸가지 없는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능력 있고 정말 인성 좋은 젊은이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이곳저곳 여러 분야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특히 남성 젊은이들은 참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인성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걸 이번 옥문화를 통해서 또한 알게 됐습니다. 이 크러쉬라는 이 친구는 노래를 또 싱어송라이터로서의 그 작곡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찬원 씨하고 굉장히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찬원 씨는 뭐죠? 따뜻한 사람이죠. 인간관계를 아주 매끄럽게 잘 형성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크러쉬 또한 동네에서, 같은 단지 내에서 어머니들하고 개모임을 한다고 합니다. 개모임이죠. 2마리의 개를 기르고 있는데 그 개를 산책시키면서 동네 어머니들하고 그냥 알고 지내서 나는 유명인인데 하고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스친 것이 아니라 이 어머니들하고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를 하면서 개모임을 하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 꼰대라 그러고 옆에 가까이 가려 하지도 않는 이런 현대 사회 문화를 볼 때 크러쉬라는 사람, 물론 아파트 단지 내 사람이긴 하지만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데 개모임을 한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찬원이랑 많이 닮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찬도 주시고 서로 정을 나누면서 살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 중에 반드시 계시죠. 이찬원 씨의 적극적인 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찬원 씨 팬 어머니께서 울산으로 이사를 가서 정이 너무 많이 깊이 들어서 아마 좀 마음속에 울적함, 우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항상 최고의 위치, 탑의 위치를 달리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성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그 탑의 위치에 못 갑니다. 갔더라도 금방 추락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크러쉬를 보면서 정말 순수하고 실력도 있고 진정성이 있는 그런 면에서 이찬원 씨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 이찬원 씨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서도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고 이 크러쉬 굉장히 좋은 사람이네 하면서 질문을 계속 던지지 않습니까? 어떨 때 그 창작 아이디어가 주로 떠오르냐? 화장실 갈 때라고 그러죠. 화장실 갈 때 이유가 있죠. 배설에 모든 신경을 써서 그거야말로 참선이죠. 그거야말로 명상이죠. 그때 아이디어가 탁 떠오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실력 있는 크러쉬이기 때문에 혹시 트롯 작곡은 안 하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은 확실히 못 받았습니다. 저는 아마 예상컨대 그 트로트를 작곡해서 이찬원 씨에게도 한 곡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신곡 4번 신곡을 내는데 4년 만에 신곡을 내는데 보통 정규 앨범으로 인정을 받는 것은 10곡 이상이 실릴 때 정규 앨범으로 평가를 받는데 무려 19곡을 실었다 그럽니다. 아마 창작 욕구가 아마 용솟음 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앨범을 내는 것이고 이번에 음악적으로 한번 도약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19곡이나 실은 곡을 냈다고 합니다. 다 알다시피 뷰티풀은 도깨비에서 OST로 삽입이 되면서 젊은이들이 가장 결혼식장에서 많이 불러주는 축가이기도 하고 젊은이들이 가장 사랑하는 곡이기도 합니다. 임영웅 씨도 사랑의 콜센터에서 이 노래를 불러서 1000만 곡, 1000만 뷰를 넘긴 그런 곡이죠. 이렇듯 대한민국은 지금 유학파들이 이 어머니들의 자녀들의 공부에 대한 열정으로 유학을 많이 보내고 이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분야, 건축 분야, 이 음악 분야, 춤 모든 분야에서 모든 예술, 문화, 사회 분야에서 굉장히 큰 발전을 지금 구가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일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출제된 문제, 영국에서 특별한 대회, 한평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대회가 있는데, 즉 지하에 있는 지렁이를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많이 지상으로 올라오게 하는 대회. 근데 지렁이는 물이 있으면 좋아하니까 장마거나 비가 있으면 지하에 있던 지렁이들이 전부 위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지상 위로. 그래서 물은 뿌리면 안 되는 그런 몇 가지 금지 조건을 가지고 마약도 안 되고 아마 마약이 그 지렁이들이 좋아하는 냄새인가 봅니다. 물도 안 돼서 한평 땅에서 지렁이를 끌어올리는 그런 대회. 좀 특이합니다. 잔디밭에서 이루어지는 별 대회가 다 있군요. 아마 이거는 자연을 좀 아끼자는 그런 의미의 대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스페인 경찰관이 기절한 듯 하는 그런 포즈를 취했을 때 그 경찰관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 이 개들의 그 영민함은 정말 어떤 때는 사람보다 나을 때가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 보면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 개들의 이런 영민한 땜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절하니까 본인의 몸을 위로 띄어서 심폐소생술, 아마도 경찰들이 연습하는 그 모습을 아마 보고 학습이 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는 개를 보면서 여러 가지를 좀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지금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행정정책들이 정말 민생정책, 피부에 와닿는 그 실질적인 정책을 굉장히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뭐 안심 귀가 정책이랄지, 근데 이번에는 특별히 무료 인터넷 강의를 무제한 제공하고 또 인턴들을 투입해서 대학 준비에 도움을 여러 가지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도움을 주는 서비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가 뭐냐 물어보니까 이찬원 씨, 이 답은 간단하지, 뻔한 답이지 하면서 진학상담. 이찬원 씨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회를 바라보면서 뭐가 중요한지 핵심을 딱딱 집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굉장히 시야가 넓고 시야가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특히 고3들에게는 너무 각 대학별로 그 입학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진로 상담을 해주는 것, 또 나는 무엇을 잘하는지 하는 것이 막연하죠. 요새는 뭐 형들도 많지 않고
외아들 외딸들에다가 엄마들 공부한 일은 제법 오래됐죠. 그러니까 진학 상담을 해주는 것이 전문가가 아니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학 상담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진학 상담을 해주고 있다는 거, 정말 서울시에서 좋은 행정을 너무 많이 펼치고 있다는 거. 또한 손흥민 씨 관련 문제, 손흥민 씨가 아시아인으로서는 유럽에서 최초로 주장이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흥민 씨가 주장이 된 이후 10전 연승을 하고 있고, 특히 크러쉬의 절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절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흥민 씨가 어떻게 주장으로서 역할을 해서 지금 이렇게 10전 10승을 연승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문제를 냈습니다. 다름 아닌 손흥민 씨의 인성이 그 대기실 라카룸에서의 그 손흥민 씨가 다소 처지는 친구들에겐 기운을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하는 이런 인성에 기반한 리더십이 발휘되면서 지금 이 손흥민 씨가 속한 이 구단이 연전연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든지 우리 마음이 현상과 사회를 규정한다는 거, 이 문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손흥민 씨도 그렇고 크러쉬도 그렇고 이찬원 씨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 밝은 희망을 보는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